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는 다 갔고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면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이 시작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4일로 예정돼 있죠. 4일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한동훈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의 한동훈은 타노스다라는 거에 이어서 만사 한통이다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서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패셔너블하고 당당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패셔너블하고 당당하면 안 됩니까? 패셔너블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한 패셔너블 했었는데 어쨌든 조홍천 의원 지적이에요. 후보자답게 행동하라. 그러면 패셔너블 하지 말고 당당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다른 걸 염두에 둔 것 같다. 혹시 5년 후 어나더 윤석열. 이게 방점이 있겠죠. 김병민 대변인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또 조홍천 도지구 출신의 조홍천 의원의 비판인데 조홍천 의원님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패션 관심 많아요. 우리 도지구쇼에 나왔을 때도 항상 제 의상을 보면서 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예. 아니 좀 타당한 비판을 하셔야죠. 타당한 비판을. 그러니까 지금 비판할 게 없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후보자가 당시에 나왔던 안경의 브랜드는 뭔지, 가방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패션이 무슨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가 한 패셔너블했죠.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 외모를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보여지는 면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출범했을 때 쫙 참모진들이랑 같이 자켓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셔츠를 올리게 되는 모습들, 이미지의 상당 부분 연출했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아마 그런 것들을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걸어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한 패셔너블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외형적인 부분 말고 도대체 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를 청문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게 되면 이 법사위원회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치기를 맞았던 일이 또 재현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너무 패셔너블하고 당당하다,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짜 패셔너블한가? 이것도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출국길 장면 우리 제작진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패셔너블한 측면이 뭐 그닥 패셔너블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이제 패셔너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체형 자체가 예를 들면 정혁진 그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태라고 하지, 태가 한동훈 태가 나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를 어떻게 입혀야지 태가 날까요? 지금 아니 왜 멋진데요? 멋진데. 죄송합니다. 태 좋습니다. 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네. 슬림하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갖고 있는 상징이요 균형입니다. 천칭 같은. 천칭. 이제 그런 면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너무 아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명쾌하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혹은 너무 논쟁이 세다. 되고, 너무 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장관 중에서 답변을 제일 잘한 장관을 전 환경부 장관 곽규로 장관님을 모범으로 연습을 해요. 그분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저 의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 답이 없어 결론.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모범적인 장관의 답이거든요. 무슨 한동훈 지금 장관 후보자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거다. 맨날 이렇게 쟁론 부딪히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홍천 의원이 높아심에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다.
자, 그렇게 되면 정익준 변호사의 반론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뭐 반론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팩트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지간인 걸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물도 좀 되고 그 다음에 키도 한동훈 후보자가 보기보다 커요. 예.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하고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제일 공통점은 뭐냐면 젊었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법조인과 그 교수 차이가 있지만 조국 교수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법대 교수가 됐고 한동훈 후보자도 젊은 나이부터 이제 검사로서 딱 잘 나갔는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를 싫어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을 보면은 조국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 내심이 예. 조홍천 의원님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비춰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청문회 국면 시작됩니다.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가 파행됐기 때문에 치열한 청문회 국면이 예상됩니다.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죠. 궁금하실 텐데 5월 2일 한덕수 총리 원희룡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2일에 잡혀 있군요. 한덕수 총리는 이틀간 합니다. 2일, 3일. 그리고 3일 논란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청문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4일 아마 여야가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4일 예정돼 있고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특별 생방송 특집 방송으로 청문회 국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